아이들의 성장에 빼놓을 수 없는 교육. 그래서 검증된 교육을 찾기 마련인데요. 여기 아이들이 마음껏 학습하고 성장할 터전을 만들어주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주목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탐색하고 표현하도록 돕는 생생한 학습 과정을 만들어 올바른 대한민국 교육의 장을 이끄는 기업, 아이랩넌트 에듀입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뻗어나가 거목으로 자라도록 넓고 깊은 교육 터전을 만들고 있는 아이랩넌트 에듀. 아이랩넌트 에듀의 박준규 대표는 생명력이 살아 숨쉬는 교육을 목표로 창업 이후 지금까지 정진해 왔는데요. 연령대 맞는 놀이와 문화, 예술, 체험, 인지, 소통 능력을 길러주는 똑똑한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여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아이랩넌트 에듀가 어떤 회사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을 교재, 교구 이렇게 개발해서 또 교육까지 하는 그런 교육 전문 회사입니다. 제가 이 회사 이름을 좀 찾아보다가 이름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랩넌트란 뜻이 혹시 어떤 뜻인가요? 랩넌트는 거루트기라는 영어 표기입니다. 거루트기는 우리 후대를 얘기하고 또 우리의 희망을 얘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 아이랩넌트 에듀가 실질적으로 이제 교구나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공급처는 어디가 주된 공급처인가요? 주로 이제 전국의 영유아 교육을 하는 그런 기관에 저희들이 이제 공급을 하는데요. 유치원, 어린이집, 병설 유치원, 교육원 이런 곳에 이제 전국적으로 교재를 공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열은 전 세계에서 항상 상위를 차지할 만큼 높은데요. 하지만 입시 위주의 교육보다 온전한 교육의 본질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전환 중입니다. 박준규 대표 역시 기존 교육 프로그램의 틀에서 벗어나 보다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성장을 돕고 더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교구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사실 교육하면 대한민국이 최고 1번지 아닙니까? 잘 아시겠지만 네. 교육 때문에 집값이 들썩들썩하고 그렇다면 이제 과거와 봤을 때 과거와 현재 교육의 변화는 어떤 게 좀 가장 큰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 유치원 기관 교육 사업을 하기 전에 방문 교육 사업을 했었어요. 방문 교육 사업은 이제 일대일 맞춤 수업이라 굉장히 창의적이고 구체물을 사용해서 하는 그런 학습이었는데 학습 효과는 이제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관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의 기관들이 주로 지면 학습에 의한 단체 학습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마침 공작과학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과학을 학습하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이 분야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아이들이 DIY 개념처럼 재료를 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조립해서 또 플레이 활동을 해서 나타나는 현상, 그거 자체를 아이들이 받아들이도록.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것을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아이들이 쉽게 그대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재미있으니까 아이들이 더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과학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이렇게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교육이라고 하면은 초중고에 좀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학원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대표님께서 왜 영유아 교육에 눈길을 두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제 아내가 유아교육과 이제 출신으로 이제 유치원 교사도 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뒷받침하면서 이제 이 사업에 함께 하게 됐는데요.
실제 아이들이 이제 이 기관 사업을 하기 이전부터 구체물 수학을 가지고 우리 뭐 눈에 안 보이는 꼭지점이 저 뒤에 있다라고 했는데 구체물 교구를 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하면서 아이들이 수학 학습을 하는 거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또 제가 이제 방문미술 사업도 같이 하게 됐는데 학원에 가면 좀 일률적으로 이렇게 같은 그림이 나오고 이거 보고 그려라 이런 그림인데 이 학습지는 이제 아이들 창의력 위주로 하는 그런 학습지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표현을 아주 자유롭게 10명이면 10명이 다 다른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을 기관 사업하기 전에 이미 이제 하다가 이쪽에 오다 보니까 저하고도 이제 했던 일하고도 맞아서 창의력 학습으로 이렇게 이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콘텐츠적으로 좀 더 이제 지금 시대가 이제 4차 산업 시대라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두고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 시기에 맞춘 적합한 교육 과정을 아이들이 더욱 쉽고 재밌게 익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박준규 대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과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았는데요. 최근 감성과 인지 능력을 모두 키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현장에 제공하자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네, 차장님 드디어 제가 오늘은 동심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처럼 한번 교구를 직접 체험해보려고 하는데 이 앞에 있는 게 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친구들 만 1세, 만 2세의 영화형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함께 놀 아끼랑 코코와 세스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저는 오늘 세스가 돼볼까요? 네. 꺼내서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와, 여기 보니까 토끼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토끼도 있고 누굴까요? 원숭이인 것 같아요. 원숭이 친구도 있어요. 다음은 와, 소리가 나는데요? 소리가 나죠? 한번 썩기놀이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을 이용해서 높이 높이 쌓아 한번 보세요. 두 번째로 큰 사자 친구. 네. 사자 친구는 코끼리 위에다 올려두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큰 원숭이는 사자 위에 올려둘게요. 잘했어요. 짜잔! 완성! 이야,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여기 보면 활동북이 있는데 활동북에서 어떤 놀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와, 코끼리 친구가 가장 큰 친구였던 가장 거. 크다. 한번 위에 올려봐 주세요. 가장 크다. 이야, 와. 참 잘했어요. 가장 작은 친구도 한번. 토끼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가장 작다. 그럼 이렇게 영유아 교구의 특징이 따로 있을까요? 네, 우리 3세, 4세, 만 1세, 2세 우리 영아들이 가지고 노는 교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발달 단계에 맞는 교구를 선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블록을 자유롭게 놓아보고 이렇게 변형해 보는 과정 속에서 사고력이 확장이 되고 크다 작다 서열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우리 아이들이 놓아봄으로 인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원리를 쉽고 재밌게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종 교육기관과 가정에서 각각 학습할 수 있도록 영역을 구분한 것도 아이 랩넌트 에듀 프로그램의 특징인데요. 특히 원하는 장소에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사용자와 장소의 특성에 맞춰 개발한 프로그램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아이들이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짜임새 있고 알찬 학습 내용은 물론 아이들을 향한 애정이 듬뿍 드러나는 다채로우면서도 아기자기한 교구는 아이를 비롯한 선생님과 학부모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차장님, 그럼 이번에 두 번째 체험인데 이번 체험은 어떤 건가요? 아이들이 과학 시간 너무너무 기대하는 프랭크퍼넨 사이언스 시간이에요. 직접 그 교구 재료를 가지고 뚝딱뚝딱 만들어보고 만들어보면서 담겨있는 원리를 발견해가는 재미난 시간이죠. 저도 이거 옛날에 학창시절 때 그 실험이나 이런 거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엔 더 동심으로 돌아가서 어린 아이가 돼서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인공 한번 퍼니가 되어보시고 네. 저는 프랭크가 되어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그럼 영유아들이면 어떤 몇 세 아이가 지금 만 이게 5세, 6세, 7세 친구들이 그 발달 단계에 따른 또 원리도 난이도가 다 측정이 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원리와 난이도에 맞춰서 교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은 프랭크? 퍼니? 퍼니. 네, 제가 퍼니. 퍼니가 돼서 한번 네. 받침대 홈에 1번 받침대 홈에 끼워봐요. 기둥을 끼워보겠습니다. 오. 오. 처음인데 너무 잘하시는데요. 두 번째. 돋보기 대에 물 돋보기를 끼우고 기둥을 넣은 후 어떻게 끼우지? 우와, 이럴 땐 프랭크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프랭크 도와주세요. 아. 짜잔. 이렇게 여기다가 끼운 후 그리고 고정 막대를 넣고 이렇게 되면 짠! 완성이 돼요. 여기에 목금풀을 붙여서 고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고정한 교구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와. 자, 너무너무 잘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단단하게 네, 잘 고정이 붙여지는구나. 돼요. 그리고 아래 부분에 여기에 물을 붓기 전에 프랭크 모습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한번 위에서 한번 바라보세요. 별 차이가 없네요. 그렇죠. 짜잔. 확대를 도와줄 친구인데요. 찰랑찰랑 뭐가 물이 있어요. 물을 보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쭈르륵 한번 부어보세요. 우와. 어때요, 크기가? 엄청 커졌어요. 너무 신기하죠? 바로 렌즈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빛이 반사돼서 글자를 크게, 사물을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과학 원리가 담긴 교구랍니다. 와, 프랭크가 엄청 커졌어요. 네. 와, 이렇게 과학의 어려운 원리를 쉽게 체험을 해보니까 저마저도 같이 동요가 돼서 더 이해가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원리들도 담긴 교구들이 너무 많이 있고, 가정에 그 장수풍뎅 애벌레가 간다거나, 또 아이들이 식물을 키워서 직접 요리를 해서 먹는다거나, 지구과학 영역적인 부분, 생태, 그리고 물리, 또 실험, 다양한 영역이 골고루 구성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차장님, 그러면 영유아 제품을 개발할 때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개발하시나요? 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이 시대를 끌고 가는 사람들은 메이커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메이커 운동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서울형 메이커 운동, 그리고 부산에서도 부산형 메이커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유아 교육 기간에 우리 유아들을 위한 메이커 운동, 메이커 교육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교재를 개발할 때 적용이 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체험할 과목은 어떤 과목인가요? 네, 메이커 운동을 미술과 접목한 메이커 아트입니다. 어떤 정답 있는 어떤 만들기가 아닌 내가 표현해보고 싶고 이 재료를 탐색해보는 활동을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들에게 줄 재료는요, 빨대와 모루예요. 지금 이 시간은 내가 만드는 것이 정답인 수업 시간이에요. 어떤 것을 표현해도 좋은 시간이에요. 사실 항상 뭔가를 결과물을 두고 그걸 쫓아가기 바빴는데 이번 네. 반대네요. 끼워보도록 할게요. 구슬은 어떻게, 얘도 구멍이 있구나. 짜잔. 같은 노란색의 노란색 구슬을 이렇게 끼우셨네요. 자, 밑판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해보세요. 판은 얘를 끼워서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긴 아이로 이렇게 두고 빠지지 않도록 하고 싶은데. 네, 이런 모류의 성질을 만들면서 경험을 해봐야 다음번에 또 같은 재료를 만났을 때 표현할 수 있는 능숙한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빨대뿐만이 아니고 모루, 목각, 종이, 천 다양한 재질로 경험할 수 있도록 1주차에 팅커링 수업이 구성되어 있어요. 다시 얘를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사이에다가 좀 짧아졌네요. 짜잔, 완성인가요? 완성. 아이들마다 똑같은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각각 자신들의 만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교구들이 다 구성되어 있어요. 제가 잠깐 또 보여드릴 가방을 들고 왔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디자인하는 가방이에요. 여기 앞에 보시면 여러 조각의 천들이 있고 구멍들이 있는데 이런 조각을 자르고 붙이고 하는 것도 아이들마다 다른 결과물들이 나오겠죠. 너무 멋있죠? 네. 이것도 재료 부분의 한
건가요? 네, 마음대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교구들이 구성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너무 멋진 악기가 있는데 어떤 친구는 기타 같다 하기도 하고 바이올린 같다고 하기도 하고 상상의 음악이 어떤 음악이 흘러나올지 우리 친구들이 직접 꾸미면서 이렇게 만들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딱 생각하기도 기타를 생각했었거든요. 기타죠. 한번 연주해 보실래요? 네, 네. 저 진짜 기타를 생각했었거든요. 네. 무슨 노래지? 봄봄. 그럼 실제로 이렇게 써본 아이들이나 주변의 반응은 어땠어요? 네. 너무 감사하게 우리 선생님들이 그 소식을 알려주시는데요.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을 만들고 재료를 비치해 놓고 이 수업 활동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메이커 아트 시간만을 너무 기다린다고 네, 하는 저도 거예요. 지금 계속 이거 만들고 싶어요. 싶은 마음이 네, 들죠. 이렇게.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창작적인 욕구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재료 형태로고 어떤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느낌을 자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만큼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 교육 과정에 포함된 과목도 중요하지만 아이랩넌트 에듀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인성과 따뜻한 감수성을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아이가 성장해 우리 사회를 이끄는 또 하나의 빛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해당 교육에 더욱 힘쓰며 꾸준히 개발해야 한다고 박준규 대표는 거듭 강조합니다. 저희 마음빛깔이라는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삶에 인성을 바꿔주고 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인데요. 또 아이들한테만 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도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선생님들, 원장님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빛깔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인성을 심어주고 또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도록 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줌으로 만나서요.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아이들의 마음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께도 이 마음빛깔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오프라인에서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열이 높은 한국에는 수많은 영유아 교육 전문 기업이 있는데요. 박준규 대표는 이 틈바구니에서 기업의 입지를 다지는 데 주력하기보다 확실한 기업의 목표를 정하고 목표에 걸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기관과 학부모 사이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기업을 이렇게 운영하시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위기가 좀 찾아오기 마련인데 대표님 기억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위기나 슬럼프 같은 게 있었으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가장 또 어려웠던 것은 외환위기 있다고 봐야죠. 오전에 내가 물품 대금을 보내는 거하고 오후에 물품 대금을 보내는 거하고 차이가 막 나는 게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 이렇게 우리가 하면 할수록 손해였죠. 마진율도 저희가 굉장히 좀 낮은 편인 업종인데 그래서 우리 마침 그 당시에 우리 대리점 하시는 지사장님들도 같이 협조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그런 어려움을 이렇게 넘긴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위기를 극복하셨을 때 가장 힘이 됐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가장 도움이 됐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이제 직원들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인복이 많다는 얘기를 우리 직원들한테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마음이 간다는 거죠.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좀 대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니까 좀 소소하기도 하지만 여기는 마음이 가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그 직원들이 저한테 인복이 많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싶은데 사실은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은 작년 이제 구정을 지나고 이제 중국을 가야 되는 시점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가족들은 야야 저기 가지 마라. 그때는 뭐 중국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가가지고 이제 다 갔는데 지금까지도 못 오고 그렇게 이제 뭐 하는 그 마음이 참 감사하고 이것이 최고 큰 인복인 것 같습니다. 전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아이랩넌트 에듀의 성공은 열정과 노력으로 일군 밭에 함께 씨를 뿌리고 정성을 쏟은 직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공상하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아이였는데요. 실수할까봐 사실은 생각한 것만큼 많이 도전하거나 표현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육개발이라는 분야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자유롭게 도전하고 시도해 볼 수 있도록 딱딱한 영역 간의 그런 학문 간의 영역을 조금 낮춰주고 그다음에 즐겁게 융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도전들이 쌓여서 아이들이 꿈을 이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저희 아이랩런트 에듀의 프로그램들이 사용된다고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행복하고 더 큰 사명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바르고 건강한 교육에 대한 사명감은 아이랩런트 에듀를 영유아 학습 길잡이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에게 회사는 성장하는 공간이자 자부심이 됐습니다. 교재의 이름을 하나 정할 때, 또 거기에 대한 컨셉을 정할 때, 또 그 교재를 만들고 나서 우리 개발팀 분이나 저한테 이게 현장에 어디까지 갔어라고 물어보는 이런 태도들 속에서 아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표현을 말로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힘이 있는데 그냥 삶 속에서 계속 아이들한테 이게 갔을까? 아이들한테는 이게 어느 정도 적용이 될까? 우리 선생님들은 이걸 사용하실 때 편하실까? 또 편하기도 하지만 이 아이들한테 이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될까라고 고민하는 이런 삶에서의 나타나는 태도가 사랑을 보여준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굉장히 이렇게 아버님처럼 대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학습 프로그램이나 교구 개발은 아이랩런트 에듀가 늘 하는 고민이자 과제입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외국에 검증된 교육 프로그램을 한국 실정에 맞춰 추가로 개발하고 기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는데요.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박준규 대표와 직원들은 오늘도 머리를 맞댑니다. 직원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좀 한 단어로 설명을 해주시면. 한 단어로 말씀드리라 그러면 나에게는 자랑이다. 자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일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일입니다. 이 일이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진짜 마음을 함께하고 혼신의 힘을 하지 않았다면 뭐 지금까지 올 수 없었겠죠. 그래서 직원들이 정말로 저한테는 한마디로 자랑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보시기에 기업가 정신은 어떤 걸까요? 나의 이제 일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싶은데요. 사랑의 힘은 불가능의 상황에서도 힘을 줄 수 있는 어떤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회사를 운영하시는 가장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해외에도 이제 교포들한테 이렇게 여러 나라의 이제 교재들도 뭐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는 공급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만들었던 이제 마음빛깔 이 감정 인성 교재를 가지고 전 세계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이런 아이들한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이제 NGO 팀하고 같이 활성화하려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해외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한글 교재를 갖다 보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한글을 이제 가르치면서 또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 NGO 팀하고 같이 활동하는 이제 지금도 저희가 이제 저기 보시면 이제 NGO 팀하고 같이 이렇게 저희가 이제 협력 업체를 해서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후원의 차원을 넘어서 이런 글로벌 시대에 세계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 언젠가 그런 기업을 향해서 지금 도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더 넓고 높은 곳으로 날개짓할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기업 아이랩런트 에듀. 지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똑똑하고 바른 교육을 향한 아이랩런트 에듀의 신념이 세울 건강한 대한민국 교육의 장을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